유치원은 아이들의 첫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쵸. 첫 번째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부여야만.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목부터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대박을 춥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항상 롱패딩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원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계세요? 헬멧을 하고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용진입니다. 왜 이 비리를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3당 합당 할 때요. 반대합니다. 이 있습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네. 다 그냥 그런 거야 하고 이제 따라가려고 할 때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이의 제기합니다. 저 눈 감고 있지 않을래요.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휘발성으로 관심을 갖는다 싶기는 한데 지금 제일 핫한 게 명품 가방 구입했다. 외제차를 세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을 방과 후 과정비라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7만 원씩 아이당 7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거기에서 킹크랩, 랍스타, 그다음에 홍어회 또 가족 경영을 해요. 부당하게 회계를 서류를 꾸며가지고요. 거기에 지급해서 2억 700만 원 정도를 부당 지급했다고. 그리고 유치원 원장의 남편분이 해외 여행을 나가신 모양인데 거기에서 건강식품을 이렇게 구입을 한 모양이에요. 한 156만 원 정도치를. 근데 그거를 그 교구비에서 이게 사립유치원이면 본인들의 돈으로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립 유치원은요 전체 수입의 한 40에서 45%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과 국고 보조가 있는데요. 그 누리과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아이당 한 명씩 22만 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방과 후 과정비로 7만 원. 그리고 아이당 한 명의 그 월 5만 4천 원 정도의 급식비. 그리고 학급 운영비 월 25만 원. 그리고 교재 교구비로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국민 혈세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를 한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이에요. 사회적인 의무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맞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립 초중고등학교하고 국공립 유치원은 전부 다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립 유치원들만 빠져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계 시스템을 도입할 건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6억 6천만 원의 예산까지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불용 처리해가지고 반납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고 이번에 공개를 한 건 이렇게 유치원의 문제를 공개를 했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가 지적하고 질타하고 문제를 삼은 건 교육부의 수수방관, 각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을 해서요. 지원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그러면 감사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해야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사실은 엄마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그 일선에서 진짜 아이들하고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고생을.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에게도 그 혜택이 물론이죠. 돌아가는 거잖아요.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을 나왔고요. 유치원은 아이들의 첫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쵸. 첫 번째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박봉에 그리고 정말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국공립은 저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립은 천차만별이에요. 왜? 원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설 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본인은 79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거기 사무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분이 650만 원을 가져가요. 선생님들이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5만 원 받았어요. 15만 원 받고요. 이번 달 말쯤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종합대책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말씀하셨던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 이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통일시킬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에 대한 그 처우가 높아지고 그냥 박봉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라는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세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마땅한 처우, 아이들에 대한 마땅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게 지금 기본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국고가 지원되는 곳에 반드시 감사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이 볼 때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부여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대안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 다시 또 국감장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아직 교육위원회는 국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시 돌아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